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명단에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는 빠졌죠. 하지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전행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치 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성훈 단장님. 네. 김용 씨는 지금 2심에서도 징역 5년인가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압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돈을 받은 걸로,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런데 왜 김용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선처를, 아니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성 경쟁 아닐까요? 존재감 부각. 민주당은 좋겠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면권자지 않습니까? 물론 국무회에서 국무총리가 사면 대상자를 국무회에서 결정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그래서 사면이 대통령이 물론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뭐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 저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은 그야말로 이재명 전 대표고 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물론 뭐 항소심까지도 징역 5년에 벌금 7천, 추징금 6억 7천 이 정도로 한 김용 전 부원장이고, 정진산 실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례, 백현동, 대정동으로 인해서 재판을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법원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전현희 물론 변호사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핵심적인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이런 사면을 건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사면에도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라든가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에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튀는 행동을 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튀임으로써 나중에 당내에서는 입지 구축이라든가 향후 뭐 지방선거라든가 총선 관련해서 정치인은 결국은 공천에서 약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는 정치적인 누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재판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왜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나왔더군요.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특별 사면을 한다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이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술번복까지 해가며 이재명 후보를 보호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여 속된 말로 국민 여론의 간을 본 후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과 송영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칼날에 휩쓸렸던 사람들이다. 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이재명 대표와 다 어떤 관계,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대표였죠. 그래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의 관계였고,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계양을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직을 바탕으로 불체포 특권을 향유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대선에 나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물들이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렇게 무슨 정치 검찰의 희생양인 것처럼 민주당이 프레이밍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만약에 검찰에 증거에 하자가 있거나 그건 뭐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힐 겁니다.
예. 그리고 설령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해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부터 희생양이라고 포장하면서 사면을 위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 지금 국민들께서 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국민들께서 갖고 계실 겁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형이 이미 선고가 된 바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형을 살고 있으면 사면복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는데 왜 전용기, 전현희 의원 등등 이 나름 친명계 의원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정권 초반부터 파기환송해야 된다, 뭐 사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뭐 전현기 의원이나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김용이나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의 수사 관계, 기소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김용 씨나 정진상 씨 같은 경우도 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금 혐의가 증명되어서 유죄라고 판결이 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들의 진술 자체도 수시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김만배 씨의 진술도 사실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유동규 남욱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식인 것이고 2심 때 같은 경우도 구글 타임라인에서 나는 증거가 이렇게 있다,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나름대로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제 의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 김용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본인 스스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냥 대법원에서 상고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확정되어 가지고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예. 대장동 재판 결과는요 10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유심히 지켜보시죠.